밸런스, 균형. 기적의 식품은 없습니다. 네. 네, 근데 기적의 식단은 있습니다. 기적의 식단은 있다. 네네네.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김영민 선생님 모시고 우리 헬프님 한 분을 뽑아서 식단 네. 분석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듣고 이제 오이에 초고추장을 찍어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오이는 쌈장. 브로콜리가 초고추장이지. 야, 오이를 누가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 찍어 먹을 수 있죠, 왜요? 그러면 있을 수도 있겠다. 지난번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다시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영민 선생님은 이제 대학병원에서 38년간 아이고 짧은 시간이죠. 예, 잠깐. 짧았습니다. 예, 잠깐. 그쵸, 눈을 딱 그쵸. 떴더니 38년. 임상 영양사 일을 하시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도 뵙고 의료진들과 함께 많은 연구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잠깐 촬영 중간에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까 이제 식단이 중요하다 이런 거는 많이 알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 먹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듣는데 이런 거 좀 먹으면 좋다. 지금 분들이 꼭 먹어야 될 것들은 어떤 게 있을지. 오늘 그걸 또 얘기를 해주신다 그래서 사실 네. 너무 저도 듣고 네. 싶고 항상 의사들이 너무 먹지 말라란 이야기만 하니까 맞아요. 뭘 먹어야 되냐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짜게 먹지 말아라, 뭐 튀긴 거 맞아요. 먹지 말아라, 맞아요. 뭐 고기보다 맞아요. 생선 먹어라. 그럼 다들 하는 말이 그럼 먹을 게 없다. 네, 뭘 먹으라는 거냐. 예. 예전에는 사실 엄마가 다 이렇게 차려줬었어요. 집에서? 골고루. 예. 네. 근데 이제 엄마의 밥상은 없습니다. 네. 아쉽지만 스스로 내 영양을 지켜야 된다. 요즘은 진짜 1인 가구들이 더 늘어나서 더 그럼요, 좀 힘든 그럼요. 것 같아요. 예. 요즘 젊은 세대가 이렇게 식사를 했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될까? 너무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시는 분들, 또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 폭식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뭐 이런 뭐 짜게 먹는 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 뭐 이런 다 환자분이세요. 장내 환자분. 몇 가지만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네.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내가 반드시 공급해준다. 아. 이런 개념. 약은 꼬박꼬박 드시면서 식사를 꼬박꼬박 안 드시는 건 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랬는데 첫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네,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디서 뭐 참 단백질이 많아요. 많이 나오고 있긴 하죠. 네. 네. 그걸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끼니마다 잡수시라는 거죠. 한 끼에 몰아 드시는 게 아니라 연구에 의하면 한 끼에 20g 정도씩은 먹어야 이 자체가 단백질이 내 몸의 재료로 쓰인다고. 20g 이요. 벽돌 같은 거니까 단백질은 네, 그렇죠. 네, 네, 네. 혼자 사는 사람은 주로 이제 많이 섭취할 수 있는 게 계란 이런 거일 그렇죠. 것 같은데요. 계란이요. 계란 하나에 그럼 단백질? 단백질이 8g 들어있어요. 두 개 정도 먹으면 조금 부족하네. 네, 그럼 밥 먹잖아요. 70g에 2g 정도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채소에도 들어있어요, 단백질. 네. 단백질은 꼭 고기나 여기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두부도 괜찮고. 그쵸. 식물성 단백질도 너무 그래서 좋죠. 저는 콩밥 되게 권해요. 콩밥. 콩밥. 네. 콩 20g에 8g. 네. 계란만큼 들어있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산마를 먹었었거든요. 저 마주소 좋아합니다. 마 좋아하시죠? 마에도 단백질이 있어요? 그거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거는 100g당 5g 들어있어요. 마주소 괜찮네요. 그래서 일본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낫또 마 이런 거 괜찮네요. 콩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또 강조하고 싶은 건 필수 아미노산이 꼭 먹어야 돼요. 그래서 9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동물성에만 들어가 있어요. 식물성은 하나 두 개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동물성으로 좀 먼저 확보하셔라. 동물성도 근육을 먹어야 돼요. 뭐 육고기도 좋고 생선도 좋고 그렇죠. 네. 그래서 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은 마블링 돼 있는 걸 별로 네. 안 좋아하잖아요. 예전에 풀 뜯어 먹였잖아요. 네네. 그 아마를 많이 먹였대요. 불란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오메가3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오메가3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옥수수 같은 걸 먹이다 보니까 거긴 오메가3가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게 탄수화물이잖아, 일종의. 그것도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배가 똥똥해지는 거와 똑같은 이치로 그것도 이제 근육 사이로 지방이 막 생기는 거. 오히려 마블링은 더 좋아 보이겠지만 사실 우리가 네. 먹었을 때 영양학적으로는 불리한. 이렇게 마블링이 많이 생긴 이유가 옛날엔 막 풀어놨는데 요즘은 가둬놔서 그러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가뒀기 때문에 예. 결국은 그 먹이를 옥수수를 줄 수밖에 없죠. 없으니까. 네. 나가서 이렇게 뜯어먹지 못하니까. 네. 아. 특히 이제 미국
비우구가 그렇죠. 가둬서 키우는 거. 호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방목하잖아요. 풀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호주고기 호주고기는 먹어야겠네. 약간 좀 근육이 있으니까 막 다니니까 어떻게 근육이 좀 질기죠. 그래서 호주고기는 좀 질기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메가3는 좀 많이 들어있을 네, 수도 네. 있겠네요. 좋을 수 있겠네요. 좀 네, 돌아다녔다 네, 애들이고 네. 하니까. 네네. 그래도 그게 한 40g에 8g 정도 들어있어요. 단백질이.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이제 생선. 등푸른 생선들. 그게 50g. 한 토막 정도가 한 8g. 토막이면은 네네. 1인분 5cm 요만한 거. 많- 네, 그거 두 토막 정도 드시면 돼요. 몇 끼로 보면. 아까 고기로는 80g 정도. 네. 네. 1인분으로 딱 먹을 만한 딱 크기를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네네. 되겠네요. 근데 그걸 이제 한 번에 왕 몰아먹고 두께 굶었다. 애고 의미 없다죠. 그렇죠. 이게 다 흡수되는 건 또 아니니까. 그렇죠. 많이 먹었을 때. 고등어, 삼치, 뭐 참치, 연어 이런 거가 좋아요. 네. 근데요, 많은 이제 식품을 분석하다 보니까 예. 이면수가 땡. 이면수가요? 이면수가 그 가격도 괜찮지 않나요? 너무 괜찮아요. 코스트코에서 팝니다. 코스트코에서. 네. 나가면 살 수 있군요. 네. 이면수구이. 엄청 맛있어요. 그게 약간 군대 있을 때 튀겨가지고 엄청 나오는 것 같던데? 급식으로 구워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콩밥 주고 뭐 이런 게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좋으니까 주는 거였군요. 저도 값이 저렴해가지고 나온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주일에 두세 번만 드셔도 고기 대신 그것만 드셔도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먹어야 된다. 우리가 그렇죠. 이런 거 안 먹고 사네요, 사실. 어떤 분한테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이분은 또 너무 드신 거예요. 특히 연어나 참치. 오메가3 되게 많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지방이 많나요? 오메가3가 지방산이에요? 그러니까. 네, 네. 뭐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수은이 올라갔어요. 그쵸. 걔네는 또 포식자니까. 네. 적정량을 뭐라고 했다 분명히. 아.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이나 네. 3번 정도를. 네. 먹는 방식은 뭐 차이가 있나요? 우리나라 분들은 주로 튀겨서 많이 드실 것 같은데 네네네. 회로 먹는 분들도 좋고요. 있으실 것 같고 네네. 예. 가급적이면 저는 많이 요리하지 않고 먹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해요. 아. 네, 왜냐하면 요리를 하는 순간부터 이게 이제 짜거나 달거나 매콤해지거나 하면 어떤 걸 불러일으키냐면 밥을 불러일으키거든요. 네, 생선 같은 건 구워서 그 와사비 간장에다 찍어 먹는다거나 뭐 이런 딱 식으로. 깔끔하게 나오는. 네. 두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도 얘기하고 싶어요. 지방에 대한 게 많이 오해가 있으세요. 지방은 무조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그러게요. 네. 생각들 네. 하시잖아요. 네. 물론 포도당도 늘 공급을 해야 되지만 정말 필수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 필수 아미노산이 있는 단백질, 네네. 그리고 필수 지방산이 필수 있는 지방산. 네. 요 불포화 지방산인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세포막을 형성하는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이렇게 링크가 돼서 땡 그렇게 이렇게 세포막이 형성돼야지 건강한 네네. 세포가 네네네. 되거든요. 근데 이게 빠지게 되면 이제 세포가 좀 약간 구멍, 홀이 생기거나 뭐 펑션을 이런- 못 하거나 그렇죠. 네네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오메가3가 현대인한테는 가장 부족한 영양소예요. 그런 옛날엔 소도 있었지만 이제는 네, 없으니까. 없어요. 예전에 불란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질환이 막 엄청 증가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불란서 유명한 의사가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걸 추적하는 끝에 결국 그분이 결론 낸 게 오메가3 지방산이 부족하다라는 결론을 한번 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생선류 꼭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EPA가 많은 EPA라는 거는 이제 동물성에 있는 게 지방산인 네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물성에 있는 오메가3가 있죠. 그게 이제 들깨, 들기름 그리고 호두밖에 호두. 없습니다. 식물에서 섭취할 수 있는 네, 거는 오메가3. 들기름과 호두. 저도 예전에 식물성 기름이 참 좋다고만 생각했었어요. 네. 근데 얘는 오메가3 제외하면 또 뭐가 있죠? 필수 지방산이 오메가6 지방산이 네네네. 있습니다. 오메가6 지방산이 요즘엔 더 많이 먹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서 오메가3와 오메가6가 1대1 비율이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깨져요. 균형이 깨진다. 깨지죠? 너무 식스 위주로 먹게 되니까요. 네, 6 위주로 많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염증 반응이 많이 나와요. 다양한 대사질환, 만성질환, 네. 피곤함 뭐 이런 거 다 네, 관련 네, 있을 수 네, 있죠.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식품에서도 1대4 이하로 맞춰라 이렇게 규정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게 못하고 있고 또 분석도 잘 안 돼요. 안 돼 있으니까 하라고도 못 하는 거겠네요. 근데 사실 그 염증이라는 건 정말 정신질환에서도 뭐 네. 치매나 우울증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네. 연구들이 진짜 많은데 저도 오메가3 환자분들이 오시면 안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한 번쯤은 그 얘기를 좀 진료 시간에도 좀 강조를 좀 드려야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그래서 오메가3가 해피 팻이라고들 하잖아요. 네, 그러기도 하고 또 뭐 이제 오메가3가 또 귀하잖아요. 비싸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식은 또 꼭 싸야 된다고 생각해요. 싸야 된다고. 가방은 비싼 거 드시면서 내 몸에 들어가는 음식은 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굉장히 갑자기 중요한데. 제가 좀 약간 흥분스럽네요. 아, 네네. 그래서 오메가6가 많죠. 네. 또 그걸로 튀기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트랜스 지방이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현대인한테는 이제 필수 아미노산 또 필수 지방산을 보면 깊게 보면 그거고 결국 그런 질 좋은 단백질 식품과 질 좋은 지방 식품의 부족이 문제다. 참기름보단 좀 들기름을 쓰고. 예. 그럼요. 호두는 뭐 어느 정도를 먹어야지 좀. 호두 보통은 깐 거 있잖아요. 예. 한 4개 정도. 하루에 4개? 네, 8g 정도. 호두 비싸죠? 콕 땡땡 가시면 이만큼 들고 코스티코에 까져 있는 네, 거예요? 까져가지고 오. 그래서 들기름을 열을 가하지 않은 거 그런 들기름을 채소할 때 네, 묻혀서 좋은 거에 또 좋은 걸 더해서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해 주신 게 진짜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요새 과도한 다이어트도 많이 하고 네. 거기에 또 단백질 부족하게 계속 먹으면은 근감소가 굉장히 또 근감소가 네. 이미 쭉 일어나다가 그쵸. 그때 또 음식을 먹어 많이 살찌면 배만 볼록해지죠. 그쵸. 그리고 또 네. 골다공증 나와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래 살고 이러는데 단백질도 안 먹고. 전 너무 할 말이 네. 많습니다. 그런 근데 또 오메가3 이런 것도 또 부족하게 먹으면 사람들이 안 그래도 피곤하고 염증 반응도 많고 비만하신 분들 많은데 암 같은 것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그럼요. 사실 오메가3가 예전에 셀 학술지에 나왔는데 오메가3가 암세포를 잡는 논문이 있었어요. 효과가 있다. 네. 거기는 이제 외국 사람들 몸 기준이니까 네네네. 오메가3를 그래도 하루에 2에서 2.5g 정도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많이 못 먹고 있다. 들기름이나 이런 식물성에 있는 오메가3보다는 동물성에 있는 게 더 훨씬 더 우리한테는 유효하죠. 그리고 우리의 뇌의 60%가 다 지방이고 동물성으로 드시는 게 더 좋고요. 생선. 네, 생선. 이렇게 드시면 상대적으로 나쁜 것들이 덜 먹게 돼요. 그러니까요. 좋은 네. 것들을 채워 넣으면은 그렇죠.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올 공간이 적어지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아까 저희- 식단 봤을 때도 봤지만 섬유소 섭취가 되게 어려워요. 네, 채소를 막 이렇게 취급하기가 하기가 참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떤 모 방송에 나갔을 때 거기 8분의 환자분들이 다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뭐 혼자 사신 분도 있었고 막 이랬는데 이분들이 다 요리에 강박이 있으신 거예요. 음식을 먹으라 하면 꼭 요리를 해야 된다는 착각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하시냐? 그냥 채소 썰어서 그냥 당근 툭툭툭, 오이 툭툭툭 써서 그냥 이렇게 드시라고. 근데 뭐 너무 해방감을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 다 3주 만에 정말 기적같이 식사만 조정했는데 모든 지표들이 다 떨어지는 그런 기적을 제가 또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음식이 과학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뭐 단백질 뭐 먹어라 이런 게 아니라 디테일한 것들이 또 있네요. 오메가3, 그럼요. 6의 비율.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요즘 뭘 먹고 있는지를 조금 더 관찰을 해보시고 그럼요. 확 바꾸려거나 확 줄이려고 하는 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조금씩 좀 건강하게 네, 항상성을 위해서. 예, 네. 지속 가능한 네, 그런 네. 식단을 좀 건강하게 유지하면 좀 좋겠다는 네, 생각이 네. 좀 근데 듭니다. 이제 질환이 있으시다는 예. 분들은 조금 그 질환 자체가 이미 이제 신호니까 네. 이때는 확 바꾸셔야 돼요. 맞아요. 그러게요. 그럴 때 괜히 이제 이상한 식품들, 단일 식품 하나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아. 당뇨에 뭐 여주가 좋네, 뭐가 좋네, 막 이러시잖아요. 네. 근데 네네. 그렇게 먹는 가격보다 약이 더 싸요. 그래서 약으로 잘 드시면서 식품으로 이렇게 적당량 관리하시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 식품도 뭐 절대적인 거라는 건 없다. 이 밸런스 균형, 기적의 식품은 없습니다. 예. 네, 근데 기적의 식단은 있습니다. 기적의 식단은 있다. 네, 네, 네. 다음에 또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채널에서 쿡방 같은 걸 한 적이 있거든요. 막 아, 그러세요? 야 이거는 토할 것 같은데? 뭘 토할 것 같아. 좋은 냄새밖에 안 나는데. 그런 걸 한번 같이 해봐도 네. 재밌지 않을까 네, 생각이 네, 좀 네. 드는데 참고로 요리는 못합니다. 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바라던 건데. 잘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기회가 되면 네, 한번 네. 모시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